시민! 드디어 문 열렸다! 지금이야! 빨리 들어가야 해! 정부 관계자, 여기 3조 원 준비됐습니다. 제발 우리랑 먼저 계약합시다. 안 돼! 자, 여러분, 살면서 혹시 오픈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명품 가방이나 한정판 신발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거 말입니다. 이걸 왜 할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 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한 국가가, 그것도 유럽의 중견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다른 나라 물건을 사겠다고 국가 예산을 들고 오픈런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줄을 서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한테 먼저 팔아주세요 라며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려 3조 원이라는 현금을 일시불로 꽂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 당해서 잘못 보낸 돈이 아닙니다. 보통 국가 간 무기 거래는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차관을 빌려주거나 몇 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나눠내는 게 국룰입니다. 그런데 3조 원을 선입금으로, 그것도 지금 당장 보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입금했다? 이건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 물건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 K2 흑표전차입니다.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방산 종주국이라 불리던 독일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죠.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 앞마당을 점령할 수 있냐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는 태극기를 탄 K2 전차가 180대 넘게 쫙 깔려서 러시아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 무기 최고라고 외치는 뻔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공포 앞에서 벌어진 유럽 국가들의 처절한 생존기, 믿었던 형님 독일의 배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한국의 미친 듯한 제조업 역량과 피로 맺어진 동맹의 이야기입니다. 왜 폴란드는 독일의 명품 전차 레오파르트를 버리고 한국의 K2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3조 원 선입금 뒤에는 어떤 소름 돋는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드라마에 막을 올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폴란드의 상황, 한마디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지도 한번 펴보실까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오는 순간 다음 타겟은 100% 폴란드였습니다. 이때 폴란드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구형 소련제 전차 T-72 같은 것들을 싹 긁어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줍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기들 안방이 뚫리니까요. 일단 너희가 막아라, 우리 무기 다 줄게 하고 창고를 텅 비워버린 겁니다. 일종의 올인 전략이었죠. 자, 그럼 폴란드의 국방은 누가 지키죠? 텅 비워버렸잖아요. 이때 등장한 구세주, 아니 구세주인 척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유럽의 맹주, 전차군단, 기술의 독일. 독일은 폴란드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링타우슈, 즉 장비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숄츠 총리가 이렇게 말했죠. 야, 폴란드, 너희 우크라이나 도와줬지? 정말 훌륭해. 너희가 보낸 그 빈자리 우리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르트 2 전차로 채워줄게. 걱정 마, 우린 친구잖아. 폴란드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독일이 누굽니까? 벤츠, BMW, 포르쉐를 만드는 기계공학의 신 아닙니까? 폴란드는 안심했습니다. 아, 이제 곧 독일제 명품 전차가 오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독일 전차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독일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약속한 전차 언제 옵니까? 우리 지금 국경이 텅 비었다고요. 그때 돌아온 독일의 대답,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지, 우리가 지금 좀 바빠. 부품도 없고, 맞다, 의회 승인이 아직 안 났네. 한 2년만 기다려볼래? 그리고 공짜는 좀 그렇고 제값 다 주면 생각해볼게. 알고 보니 독일, 자기네 군대가 쓸 전차도 없어서 가동률이 처참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평화에 찌들어 군비를 축소하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생산 라인이 다 죽어버린 거죠.
심지어 독일군 탄약이 전쟁 나면 이틀치밖에 없다는 내부 보고서까지 유출됐습니다. 폴란드는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러시아는 코앞까지 왔는데 믿었던 형님인 독일은 미안, 나도 힘들어 라며 문을 걸어잠근 꼴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닙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에서 등을 돌린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숨을 쉬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잠이 올 리도 없죠. 이제 어떡하지?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 그건 너무 비싸고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 그렇다고 맨몸으로 러시아를 막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폴란드가 눈을 돌린 곳은 지구 반대편,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반도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 때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언론들도 비아냥거렸죠. 한국? 걔네가 전차를 잘 만들긴 하지 가성비는 좋으니까. 근데 지금 유럽까지 그걸 언제 실어날라? 배로 오는 데만 한 달이고 생산 라인 돌리려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걸릴걸? 폴란드가 급하긴 급한가 보네. 저런 무리수를 두고. 보통 무기 계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약 도장 찍고 공장 라인 깔고 부품 수급하고 테스트하고 물건 받는데 하세월입니다. 독일도 50대 만드는데 3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떤 민족입니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연타하고 자판기 커피 나오기도 전에 손 집어넣는 파리파리의 민족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 나라가 빨리 발전한 것도 있고요. 계약 도장을 찍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현대로템 창원 공장은 그날부터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합니다. 공장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새도록 튀었죠.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군의 결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육군이 쓰려고 만들어둔 우리 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K2 전차 물량을 딱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폴란드 지금 급하대. 숨 넘어간대. 일단 저기 먼저 보내. 우린 나중에 써도 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보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지금 폴란드를 도와주면 이게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혈맹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 결과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3년이 아니라 3개월 만입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거대한 수송선이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실현 불가능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낸 겁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였는데 폴란드 대통령인 안제이 두다가 직접 한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무기 들어온다고 한국까지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고마웠던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알만하죠. K2 전차가 배에서 웅장하게 내려와 폴란드 땅을 밟는 순간 현지 생중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독일은 2년을 기다려도 서류 타령만 했는데 한국은 3개월 만에 진짜 전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사건은 전 유럽에 충격을 줬습니다. 나토 관계자들도 혀를 내둘렀죠. 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뭐냐? 어떻게 저런 생산 속도가 가능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공장을 돌리고 무기를 개량해왔습니다. 남들이 평화시대에 무슨 무기냐며 공장을 닫을 때 창원의 기술자들은 기름밥 먹어가며 라인을 지켰던 겁니다. 그 뚝심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거죠. 2025년 11월 기준으로 1차 계약분인 K2 전차 180대가 모두 인도 완료됐습니다. 말이 180대지 이건 웬만한 유럽 국가 전체 기갑 전력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독일이 검토 중 도장 찍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폴란드 최전방인 칼리닌그라드 국경 앞에 K2 180대를 쫙 깔아놓고 러시아군을 향해 포신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K방산의 진짜 위력입니다. 자, 빨리만 가져다 줬다고 해서 폴란드가 만족했을까요? 천만에요. 폴란드 군인들 눈 엄청 높습니다. 2차 대전부터 전차전으로 단련된 민족이고 그동안 독일제, 소련제, 미국제 다 타본 사람들입니다. 물건 구리면 바로 반품각이죠. K2 전차가 현지에 도착해서 첫 사격 훈련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폴란드 군 수뇌부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
가볍고 빠르다던데 방어력이나 명중률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K2가 기동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폴란드의 지형은 한국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평야도 있지만 진흙탕이 많고 늪지대도 있고 겨울엔 엄청나게 춥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60톤이 넘는 덩치 때문에 진흙탕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55톤급의 날렵한 K2는 그 진흙탕을 마치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듯 돌파해버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사격 실력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야지에서 시속 40km로 달리면서 2km밖에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표적이 박살나자 폴란드 장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한국 지형에 특화된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 전차 바퀴마다 달린 서스펜션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차체는 덜컹거려도 포시는 자이로스코프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커피잔을 올려놔도 안 쏟아질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K2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습니다. 서구권 전차들은 대부분 탄약수라고 해서 병사 한 명이 낑낑대며 포탄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 지치면 느려지고 덜컹거리면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K2는 기계가 알아서 착착 장전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3초에 한 발씩 쏠 수 있습니다. 승무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죠.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폴란드 전차병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레오파르트는 훌륭한 전차지만 너무 예민한 귀족 아가씨 같다. 정비하기도 까다롭다. 하지만 K2는 거친 야수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달려나가고 쏘면 맞는다. 이게 진짜 군인을 위한 전차다. 이런 성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폴란드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K2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호신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 2차 계약을 맺으면서 무려 3조 원, 약 21억 달러를 계약 발효 직후 선수금으로 입금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보통 무기 계약은 물건 받을 때마다 돈을 주는 기성고 방식이거나 구매국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즉 금융 지원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자기들 국고를 털어서 현찰을 먼저 꽂아준 겁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신뢰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달 앱으로 치킨 시킬 때나 선결제하지 수조 원짜리 거래에서 선입금은 너희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고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최고의 물건을 가져올 놈들이다 라는 100%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더 깊고 무서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입니다. 폴란드는 바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전차를 사다 쓸 수만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물고기 잡는 법, 즉 전차 만드는 기술을 알려달라. 독일이나 미국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핵심 기술 절대 안 주죠. 그냥 완성품 샀어. 고장나면 우리한테 보내서 고쳐. 이게 그들의 갑질 방식입니다. 이걸 블랙박스 정책이라고 하죠. 뚜껑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좋다. 너희 상황 급한 거 안다. K2PL 기술 넘겨줄게. 너희 공장에서 같이 만들자. 이게 바로 폴란드가 3조 원을 선입금 박으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폴란드를 단순한 호객님으로 본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대우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유럽의 새로운 전차 생산 기지가 되려는 아망을 품고 있습니다. 폴란드 글리비체에 있는 전차 공장에서 K2PL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독일이 독점했던 유럽 방산 시장은 끝장나는 겁니다. 3조 원은 단순한 전차값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미래 그리고 유럽의 안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투자금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주변국들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들이 줄지어 한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폴란드 쟤네 봐라. 한국 무기 들여오더니 군사력이 갑자기 급상승했어. 우리도 한국 거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루마니아는 K2 전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고 K9 자주포는 이미 계약했습니다. 체코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의 강산 지도가 독일, 프랑스 중심에서 한국, 폴란드 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싱크탱크와 군사 전문가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무시했다가 큰 코 다쳤다. 한국을 적으로 두면 유럽 방산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심지어 독일 언론에서는 이제 유럽의 안보는 서울에서 결정된다라는 자조 섞인 칼럼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북한이라는 주적과 24시간 대치하며 산악지형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 어떤 무기가 실전에서 통하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화려한 카탈로그 스펙보다 진흙탕에서 구르며 증명된 신뢰성,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명품보다 지금 당장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무기, 한국 방산은 정확히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의 승리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승리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폴란드 평원에는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린 K2 전차가 굉음을 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기 팔아서 돈 버는 게 뭐 그리 자랑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이 무기들은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쥐어준 최후의 방패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창원의 공장에서 땀 흘리며 용접하던 우리 기술자 아버님들, 춥고 더운 날씨에 전차 몰며 테스트하던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밤새워 설계도를 그리던 연구원들, 그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3조 원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얻은 자부심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 있으면 믿고 쓸 수 있다는 그 신뢰, 그것이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자산 아닐까요? 독일이 잃어버린 신뢰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호랑이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산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